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펼쳐놨는데요. 대한항공이 이제 인수한다고 해서 건축가는 이렇게 들썩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인수당하는 입장이죠, 아시아나항공이. 그런데 이제 인수당하기 전에 보통의 경우에 기업을 정리를 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분 구조가 명확해진 상태에서 그 회사를 인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억 2천만 주, 아시아나항공이 2억 2,300만 주가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죠. 이 상태에서 지분,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면, 지분율을, 경영권을 예를 들어서 금호산업을 받는다 치지만, 금호수교학을 뭐 예를 다 받는다 치지만, 나머지 60%의 덩치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그 60%의 덩치가 한마디로, 60% 시총의 1조 2천억이니까 60%면은 6천억, 7천억, 7천억대? 7천억대가 시장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를 해가는 입장에서는 대주주이긴 한데 유통주수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인 권한이 조금 약해지죠. 예를 들어서 인수했을 때 지분율이 51%를 인수하는 것하고 40%를 인수하는 것하고 다른 문제죠. 그래서 보통은 인수 당하기 전에 이것들을 이제 감자 처리를 해서 주익수를 확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감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무상감자, 뭐 감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감자를 해서 수익수를 푹 줄인 다음에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하는 금액으로 지분율을 높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조 2천억 시총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본금이 1조 1천억이잖아요. 이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뭐 3천억으로 딱 낮춰버리면, 3천억으로 낮췄다 치면 자본금이 3천억으로 낮아졌을 경우에는 인수할 때 1,500억이면 인수가 가능해지죠. 예를 들어서 절반을 인수한다 치면. 그래서 인수하기 전에 감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좀 늦게 봤는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데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은 안 합니다만 뭐 그냥 전체적으로 의견을 드려보면,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를 인수함으로 해서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돈의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를 사들였기 때문에 당장은 대한항공이 재정적인 어떤 그 리스크가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인수당하는 입장에서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보다 큰 대한항공 인수를 해서 그쪽 식구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수혜죠. 그래서 주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표면적인 대답은, 뭐 특수한 사항들이 다 연결되겠습니다만, 표면적인 대답은 대한항공은 재정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악재고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호재죠. 이렇게 표현하면 주가는 그냥 아시아나는 오를 가능성이 있고 대한항공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아나는 지금 감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마냥 상승하는 것도 시가총액이 상승됨으로 해서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아시아나의 세력이 있거나 또는 이 종목을 주무르는 세력이 있다면 마냥 주가를 상승시키기에는 약간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감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감자를 해서 나중에 감자를 한 상태에서 또다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유상증자를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뭐 3자 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훨씬 좋죠. 무슨 얘기냐면 시총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조 2천억인데 자본금을 확 줄여가지고 뭐 자본금이 3천억이 됐다. 3천억이 된 상태에서 3천억을 투입을 3자 배정에 예를 들어 들어가게 되면 3천억치만큼의 50% 지분을 확 나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감자가 없이 1조 2천억 상태에서 3천억을 투입해봐야 한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는 감자를 시켜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어서 지금은 주가가 폭발했습니다만 연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절차가 또 감자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날아갈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역시 오늘 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게 유상증자였죠. 이게 유상증자가 자본을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대한항공 유상증자로 1조 2천억, 1조 1269억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코로나 사태에서 선전했던 것은
화물을 많이 수송을 해서 흑자를 냈거든요.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것은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한 게 아니냐, 미리미리 총알 확보를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역별로 쭉 떨어지고 있었죠. 떨어지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주가가 바닥을 잡기 위한 준비를 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긴 합니다. 그런 차트 베이스로 보면 상승해서 시세를 분출할 만한 근거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면 뭐 세계 10대 항공사에 들어가니까는 뭐 회사로서는 또 덩치가 커지는 세계 10대 항공사가 되는 거죠. 그런 건 호재입니다만, 일단 주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했던, 이게 유상증자를 했던 내역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74%가 들어온 건수가 7만 8천 건입니다. 7만 8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7만 8천 건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74%를 가져간 겁니다. 많이 가져간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는 매집이 막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식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국민 주식이 뭐냐? 국민들의 관심이 막 뜨거워지면 주가 올라가는데 너도 나도 많이 막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주포가 막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포가 물량을 조금 가져 있는데 주가를 예를 들어서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미들 좋은 일 시키고 그냥 모든 국민들, 개인 투자자들을 좋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막 상승한다고 보기엔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종목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서둘러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바닥이 잡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하니 연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기대감을 갖는다 치면 저는 조금 매수하고 당연히 하락할 것을 기다리는 자세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의 방향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은 몇 퍼센트 정도 맞느냐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문가의 의견은 50% 맞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 10명을 모아놓고 물어보면 5명은 상승한다, 5명은 하락한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문가의 말도 주가의 방향성을 다 알려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너는 어쩔래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안 봅니다. 저는 지금 안 보고 최소한 아시아나가 감자한 이후라든지 그리고 또 개미들의 관심이 꺼질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7,400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예, 지금 뭐 인수한다니까 세계 10대 항공사 된다니까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개미들이 나가서 떨어져 죽는 상황에 저는 들어갈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의견도 몇 퍼센트 맞다고요? 네, 50%밖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